걱정되는 게 있다면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돈 워리 재무상담소 문 열어주실 분 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이 헤이. 어둠을 헤치고 화요일을 만나면 네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엄마 통장을 못 찾는 철이를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갈 메텔 홍현실 전문가입니다. 따라와.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두 분? 아,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뭐 매년 들어요. 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이 여기저기 진짜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안 오른 거 하나 있어요. 월급. 피디님 네. 어디 갔죠? 피디님 어디 갔죠? 이 얘기하는데 어디 갔죠? 아까 나가시던데. 그러니까. 아이. 맞아요. 내 월급 올라도 물가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 상승률은 오히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물가는 한 번도 안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체감 물가 상승률인 건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순대국밥이 1,000원이었는데 10%나 올랐다 하더라도 1,000원에서 10%인 100원. 그러니까 순대국밥은 1,100원. 근데 지금은 10,000원 정도쯤에 대한 순대국밥이니까 5%만 올라도 실질적으로 1,500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은 과거 100원보다는 500원. 사실상 체감 물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주변의 저축 상품들 복리 찾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네. 물가는 항상 복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월급 같은 게 마법의 복리로 올라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우리 PD 돌아왔네요. 월급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Sorry. 네. 맞아요. 우리가 물가를 이길 수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좋은 꿀팁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은 펀드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웃고 웃는 상품이 바로 펀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겪어보면 예전부터 펀드를 꾸준하게 가입하신 분들은 항상 재테크 항목에 펀드라는 상품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하게 유지하셨던 분들은 꼭 재테크 상품에 펀드를 넣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꾸준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중장기 저축 상품으로 펀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중장기이기 때문에 꾸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네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펀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주가 그리고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좀 대표적일 수 있는데 네. 보통 펀드를 수익률에 집착해서 가입을 하시고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핫하죠. 미국 주식형 펀드가 수익률이 얼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더 빠지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수익률에 입각해서 펀드를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보통 그렇죠. 이러한 전략도 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펀드의 성격과 원리를 좀 더 이해하시면 왜 펀드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물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펀드를 얘기할 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경제 지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지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경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제 지표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GDP와 그다음 GDP는 경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있고요. 실업률은 고용 시장의 건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인플레이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C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렇게 4가지로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은 경제 지표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린 게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비가 증가를 했다면 이는 아까 얘기한 CPI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CPI 요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물가지수의 변동과 주식시장, 펀드시장의 반응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이 주식과 펀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은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늘상 쓰고 있는 생활 물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휴대폰 아니면 뭐 라면 가격 아니면 자동차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대비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그 회사의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시가총액에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적인 부분들이 지수에도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일반 물가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펀드의 수익률도 우상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정도쯤을 커버한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산맥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펀드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준비를 한다면 물가를 이길 수 있다. 요게 펀드다. 물론 종류는 잘 구분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막 반짝한다고 훅 하고 사고 이렇게 뭔가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향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연금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우리가 꾸준히 납부를 해서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그죠. 우리 동기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아직 내가 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체감을 좀 못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연금액이 변동이 되는데요. 2020년에는 1%대의 상승률을 반영하다가 24년도에는 되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5%.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6%, 올해는 2.3%의 인상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지급이 될 때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거. 네. 요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가를 반영하는 금융상품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연금 상품 같은 경우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꼭 물가 상승분을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100만 원이 나중에 100만 원의 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국민연금만큼 과거 대비 연금액을 높게 측정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 보증형 연금 상품. 충분히 이 상품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매달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를 단리 7%에서 8%의 이자로 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리로 8%의 투자금을 2배로 만드는 데까지는 1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복리로 12년 6개월 동안 투자금을 2배로 만든다라고 하면 복리이자 5.7%의 이자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복리로 5.72% 정도쯤을 우리가 이자 수익률로 갖고 있을 만한 그러한 상품들은 없기 때문에 단리지만 최저 보증으로 7%에서 8%까지 보증해주는 이 연금 상품 또한 물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요즘에는 금융 상품들 아마 알아보신 분들 저축을 좀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복리 상품들 찾아보기가 뭐 쉽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없고요. 네. 네. 그리고 5.72% 없습니다. 예. 요 뭐 복리고 단리고를 떠나서 5.72%도 없고요. 단리 상품으로 찾았을 때도 7% 8%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축을 생각할 때 보통은 단기로 많이 알아보기 때문이죠. 자, 7% 8% 확정적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불려주는데
그런데도 7%, 8%를 확정해 준다라는 거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연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연금 상품인 만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만큼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커버해야 된다면 보증형 연금 상품을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이니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고 꼭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 보증형 연금은 몇 살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보증형 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혀둬야 되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몇 살 정도에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가입 연령에 따라서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연령대가 따로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험회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7% 8%의 이 보증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 맥스 한 20년 정도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는 한 1% 정도쯤 깎여요. 보증에는 그 보증을 해주는 그 금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은 7%를 해줬으면 20년 후에는 6%. 그래도 적지 않은 보증 금액이긴 그쵸.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는 것이 좀 좋고요. 우선 가입하시는 연령은 다들 일찍 가입하면 연금은 좋아라고 말씀은 좀 하시는데 이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차이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적게 내신 분들이 복지 효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크게 낸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개인연금은 내가 많이 내면 그만큼 낸 만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가계부 현황을 좀 잘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어느 기간을 납부했을 때 더 이득인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많이 낼수록 이득이지만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손해예요. 모든 연금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보증형 연금이라는 게 그럼 다른 연금은 보증이 안 되는 건가요? 연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연금이다라는 얘기가 그럼 다른 연금은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증형 연금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세요. 네. 그 부분은 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그러한 상품들은 내가 몇 년 후에 혹은 내 나이 몇 살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공시 이율 우리도 매 이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은행의 이자가 그렇죠. 바뀌는 변동되죠. 것처럼 공시이율도 사실상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는 굉장히 좀 미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펀드의 수익률에 입각해서 내 연금액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지는 거고 반대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상 연금액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증형 연금은 그러한 수익률과 은행의 이자하고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내가 약속한 기간 동안 이 정도쯤의 금리로 내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수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약속을 해서 이만큼 언제부터 이만큼의 금액을 줄 겁니다. 이렇게만 납부하세요. 그렇죠. 네네. 약속을 그래서 하고 시작하는 보증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이 또 최저 보증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보증이라는 건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상품들 중에 운영을 펀드로 운영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펀드 수익률이 보증을 해줬던 7, 8%의 그 단리의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높은 금액을 보증을 해주는데 최소한 7에서 8%의 금리로 이 부분을 보증을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보증 금액이니까 그거 이상으로만 되면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최저를
7, 8로 묶어놨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거네요. 자, 요 부분 궁금증 해소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3부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고민이 있어서 두 분을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화요일은 늘 꽁투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죠. 두 분이 어떻게 이분의 사연을 전해주실지 우리 재미난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당신 내 친구 현아 혹시 기억해? 현아, 그럼 기억나지. 그 키 조그맣고 당신 고등학교 때 그 짝꿍이었던 그 친구 말하는 거지? 그래. 걔가 솔직히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 아니면 얼굴이 더 이뻐? 얼굴은 그땐 내가 인기도 훨씬 더 많았었구만. 뭐 그랬지. 당신 그때 참 잘 나갔지. 그럼 뭐 하냐고. 아니 오늘 글쎄 오랜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거든. 응? 돈? 왜? 돈 빌려달래? 아니 돈이 서로 참 모으기 힘들다. 애들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공감했거든. 근데 난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나 몰래 따로 연금 들어놓은 거 혹시 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진짜 없어? 그럼 믿어도 돼. 당당하다 당당해. 뭐 그렇게 당당하냐? 그래서 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아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둘이 합해서 연금이 나중에 400씩이나 나온대. 그래놓고 짜증나게 노후 대비를 못했네. 큰일 났네. 그런 말을 왜 한대? 진짜 나 놀리는 거야 지금? 뭐 다들 기준은 다른 거니까 뭐 우리도 뭐 준비하면 되지. 뭐 400 그까짓 거 뭐 준비하면 되지 뭐. 응? 뭐 있어? 있는데 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풀어봐. 걸렸는데 비상금이 있는데. 네. 자, 오늘 그 재미난 꽁트로 두 분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공무원 친구분과 자신의 노후 사정을 비교해 보다 보니까 앞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짜증이 나게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힘든 것보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더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또 이분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게 되면 노후에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많은 연금액을 오랫동안 공무원분들은 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쓸 수 있으시다면 공무원 남편을 둔 친구분과 노후의 연금 차이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귀가 번쩍 뜨입니다. 네. 나라에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하길 권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연금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긴데요. 물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퇴직금을 순전히 연금으로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녀분의 독립 시기도 맞물리고 또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쓰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그렇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상황이 더하죠. 따로 퇴직금도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연금을 크던 작던 간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지출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맞아요. 우선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두 부부 세후 수령이 월 소득 7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45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진짜 돈 많이 나네요, 애들.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70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각각 해가지고 30만 원씩, 그리고 적금으로 50만 원,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차량 할부금 30만 원, 그리고 남은 금액은 각종 경조사 및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20만 원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적금과 함께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계부 현황이었습니다. 적금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학비 준비, 여러 할부금, 또 부모님 용돈, 뭐 따지고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쓰시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 이 부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100만 원씩 내고 계신다는 그 보험료?
네.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이 좀 문제였는데요. 연금으로 생각한 보험이 연금이 아니고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할 생각이셨는데요.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비 효율은 떨어지고 그때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거기에 포함된 보장은 모두 끝나니 보장이 필요한 나이에 보험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연금으로 쓰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좋습니다. 종신보험이 원래 목적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게 가입을 하실 때 종신보험인데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 전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망 후에 상속도 되고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망 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롯이 연금으로 버텨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저축해 놓은 그리고 가입해 놓은 이런 상품들을 들여다 볼 텐데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해 놨을 때 효과가 있는 이 종신보험을 결국은 손을 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해지를 해서 내가 보험을 해지를 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보장성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보장성 보험, 연금은 저축성 보험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분들 가입한 보험을 좀 살펴보면 남편분 보험은 65만 원, 그리고 아내분 보험은 20만 원, 두 자녀의 보험은 합쳐서 15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 보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품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다행히 아내분과 자녀분은 가입이 잘 되어 있었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가입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남편분 꽁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400 뭐 그까이 거 우리도 마련하면 되지 믿고 있던 게 종신보험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진 않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을 따로 구분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조정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종신보험 35만 원은 정리를 통해 아내분의 연금 상품, 즉 저축 상품으로 다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보험료 30만 원 역시 가입된 증권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조정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화로 가입하신 갱신형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최근에 갱신형 상품들을 가입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암 진단금을 좀 생각하고 계셨었는데 저렴한 것 같아서 전화로 한번 가입을 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이것만 준비하면 중요한 건 다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나왔다고 하면 또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2년 동안 가입한 상품이 총 5개가 됐다고 하시고 그 보험료만 해도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 뭐 23,000원짜리, 뭐 3만 원짜리, 네. 18,000원짜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가입을 하다 보니 5개가 21만 원. 매달 나가는 돈 21만 원이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아요. 갱신형이면 또 갱신 기간마다 더 오를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여 놓았던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었던 9만 원짜리 상품, 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없거나 부족하고 그리고 갱신형이었던 것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서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필요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다시 해드렸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이제 매달 28만 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정리를 하고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그 전에 65만 원을 내던 보험료를 28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통해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으로 자동차 대출 상환을 해서 매달 나가는 차량 할부금도 매달 지출이었던 차량 할부금 30만 원도 없애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대출 원금도 일정 부분을 좀 상환을 해서 대출 원금에 대한 부분들에 따른 이자 또한 조금은 좀 줄여드렸죠. 그동안 냈던 거 아까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냈던 게 아까워서 앞으로도 아까운 행동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서 발생한 또 대출 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없앨 것이냐. 그럼 여기서 얻는 플러스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함부로 없애면 안 되죠. 근데 정말 낸 게 아까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를 잘 정리정돈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내분의 고민이었던 부부의 연금을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저희가 도와드린 거는 남편분 종신보험을 정리한 보험료 35만 원에 매달 대출 상환 금액으로 나가던 15만 원을 더하면 50만 원이죠. 그죠? 이 50만 원으로 아내분 연금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증형 연금으로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65세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보니까 185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퇴직연금 예상 금액인 70만 원, 그리고 보증형 연금 상품 48만 원으로 65세부터 매월 303만 원의 예상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주택연금도 고려하시도록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직은 아이들 교육비와 독립 시점을 위해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적금과 대출 상환 등의 줄어든 부분으로 최대한 준비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내분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본인들의 연금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러워했고요. 이제 열심히 아이들의 독립 시기 그리고 본인들의 퇴직 시기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연금 역시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는지 점검해보자. 둘째,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를 찾아 연금으로 준비해보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